자, 2020년 10월 21일 중수돌이 차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닉스, 그 다음에 금호 HT, 그 다음에 필로시스 헬스케어, 그리고 국영 GNM 총 4종목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럼 지금부터 차트 분석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나닉스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죠.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 다음에 또 뭐 NCN, 그 다음 모트렉스, 그 다음 나닉스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최근에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좀 많이 해줬어요. 상승을 해줬고, 그 중에 대장이 뭔지를 꼭 보셔야 돼요. 테마로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은 내가 대장을 사지 않고 부대장이나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을 사셨더라도 꼭 필수적인 거 하나, 대장의 흐름은 꼭 보셔야 돼요. 그 말이 뭐냐? 대장이 가면 수익률은 다르더라도 밑에 있는 애들은 분명히 따라 올라옵니다. 따라 올라는 오지만 얘가 상한가를 가더라도 얘는 꺾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각자 이 개별 종목마다 기존의 저항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대장이 저항을 쳐맞으면, 맞고 밀리면 이 부대장 같은 경우는 저항대가 나오지 않더라도 같이 밀린다. 그러면 대장이 저항을 맞고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를 갖추면 얘는 당연히 떨어진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장을 차마 못하더라도, 부대장을 하더라도 내 관심 종목에 대장의 흐름은 꼭 넣어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두 종목을 다 한 번에 분봉을 못 본다. 그럼 대장의 흐름만 보셔도 돼요. 이래나 저래나 대장이 못 가면 같이 못 가는 거고, 대장이 가도 얘도 못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장의 흐름을 봐야 돼요. 얘는 대장이 아니죠. 그죠? 그런 기준인 거고, 나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신고가를 넘어간 종목이에요. 왜냐면 뭐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으니까. 기껏해야 이제 1년이 돼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뒤에 뭐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제 기존의 과거의 이력을 볼 수 있는 자릿대가 어느 정도 그래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차트의 모양을 조금씩 갖추는 거라서 그래요. 그리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뭐 이평선이 그나마 장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평선, 뭐 121선이든 뭐 그런 이평선이 생긴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최소 6개월 혹은 1년을 봐라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자, 지금의 차트의 그림으로 보면 얘는 기존에 어느 정도 박스를 쳤던 이 윗꼬리 박스, 그 다음에 몸통으로 잡으면 이 박스를 쳤던 구간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최근 들어서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이 거래량은 기존에 들어왔던 거래량과 별반 차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날아가는 그림보다 한 차례 어느 정도 시세를 내고 나면 다시 제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지지 라인까지는 한 번은 내려 앉아야 된다라는 기준이에요. 그죠? 강하게 빵 하고 터져 올린 그림, 뭐 거래량도 아니고 기존 거래량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더 적게 나왔죠. 얘 때보다. 최근에 이 상승률이 훨씬 높긴 하지만 거래량이 뭐 이제 몇 개월 동안 이제 이 수급이 좀 많아진 거지, 한 번에 들어오는 거래량은 기존보다 적다라는 개념인 거고, 그러면 지금의 자리가 요런 만원대, 그 다음에 만원대가 밀려서 내려앉으면 이런 9,300원대까지 한 차례는 더 밀어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부분인 거고, 자, 일봉상으로 이제 돌아와서 보면요. 자, 기존의 자리에서도 여기 몸통 하나, 여기 몸통 하나, 그 다음 이제 요 아래 몸통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단계적으로 고점이 낮아주는 추세를 꾸준하게 보이다가 이 추세를 강하게 거래량 들어와서 뚫고
꼬맨 다음에 강하게 뽑아낸 자리거든요. 여기 상승 자리가 이 상한가. 그럼 이 자리가 이탈하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추세가 죽은 종목은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생각은 할 수 있는 그림인 거고, 최근에 이 하락했던 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진 않았지만 요 자리에서 어느 정도 물량은 요 자리에서 물량이 어느 정도 나간 거를 지금의 하락을 하면서 채워주는 자리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여기에서 나갔던 물량에 대해서 들어온 물량은 아직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차례차례 내려왔다라는 기준인 거고, 그나마 요 자리에서 뭐 변곡점이 하나 나왔죠. 거래량이 전일보다 더 들어오면서 양봉으로 뽑았어요. 이 자리가 어디? 1,400원. 기존에 윗골이 달았던 자리라고 보시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오늘 시가를 갭을 띄워놓고 위로 살포시 올리는 척 했다가 결국에는 맞고 떨어진 거예요. 못 넘겼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이 자리를 어디? 11,400원을 이 자리를 못 넘기니까 다시 한 차례 누르는 그림이 나오는데 조금 강하게 눌렀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여기가 변곡점이에요. 1,350원. 즉 이 자리를 이탈하면 뭐한다? 한 차례 더 눌릴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이 자리를 이탈하면 이 자리까지 한 차례 더 밀릴 수 있다라는 기준이에요. 대신 이게 이렇게 한 번에 빠진다라기보다는 눌러놓고 올라오는 척 하면서 이 자리에서 저항 맞고 한 차례 더 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리 잡아간다라는 거. 다시 이해되시나요? 최근에 이 자율주행으로 올라온 자리가 적진 않아요. 7,000원대부터 14,000원이면 100% 확인을 한 거예요. 대부분의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왔을 때 이 세력이라고 하죠. 세력들이 해먹는 게 재료의 테마에 따라서 최소 85% 정도에서 300%까지는 어느 정도 해먹거든요. 이게 강한 놈들은 300%가 1차예요. 1차. 대신에 약한 애들은 대부분 100%예요. 100% 정도 수익, 100에서 한 120% 정도 수익권이 올라오면 뭐한다? 조정이 나온다. 모트렉스가 대장이었나요? 모바일이 대장이었나요? 얘는 밑바닥 3,000원에서 9,000원. 얼마예요? 300% 나왔죠. 그죠? 3,000원에서 9,000원 정도면 300%잖아요. 그죠? 얘가 강한 놈이라는 거. 덜 강한 놈은 100%예요. 한 100%에서 120% 나오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무조건 한 번은 나와요. 왜? 걔가 대장이 아니니까. 걔만의 개별적인 이슈로 주가를 상승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테마로 간 거기 때문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얘가 대장이었나? 제가 대장이었나 모르겠네. 얘 같은 경우도 밑바닥 대비해서 얘는 200% 올랐네요. 그러면 모트렉스가 대장이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모트렉스는 그나마 좀 위에서 버티는 그림인 거고, 다른 애들은 추세를 꺾고 내려가는 자리가 이제 나오는 부분인 건데, 그럼 모트렉스가 이제 어디서 자리를 잡아주냐는 관점이죠. 얘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요 자리를 지키냐 못 지키냐는 거고, 못 지키면 단기적으로 그 다음엔 또 6,500원대까지 지지 여부를 확인할 거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이제 위아래 누르면서 여기서 반등을 못하고 이 윗자리를 못 올라타면 어떻게 보면 이 윗골이 나온 자리잖아요. 그죠? 이 자리를 못 올라타니까 한 차례 더 누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반등은 약하구나. 아, 이걸 뚫기에는 무리가 있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 차례 더 눌러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못해도 6,300원대 6,300원대까지 한번 밀릴 수 있겠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에서 반등을 해주지 못한다면 6,300원에서 6,000원대까지는 한 차례 밀릴 수 있다라는 기준이 나와요. 모트렉스 대장이
그러면 그에 반해서 나닉스라는 종목도 지금의 자리가 일단 단기적인 지지 자리지만 이 자리가 깨지면 뭐한다? 한 차례 더 누를 확률이 높다.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 언제부터 빠졌어? 10월 13일부터 밀렸네요. 10월 13일이 업종 차트로 10월 12일 빠질 때 같이 빠졌네요.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고 어디 갔어?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제가 모트렉스랑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가끔 물어보실 때 얘는 나중에 길게 보게 가셔야 되고 5G 같은 경우도 테마를 이룬다. 당연히 5G가 먼저 갔고 4차 산업혁명에 가면 5G 가고 그 다음에 뭐 수소차, 전기차 가면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테마는 자율주행이다. 자율주행이 또 끝나고 나면 4차 산업혁명 중에 로봇 관련주도 분명히 있다. 근데 로봇 관련주가 올라오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만약에 끝나고 그 다음에 테마가 마땅히 갈 게 없으면 로봇 테마주가 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도 어느 정도 시세 분출이 끝나면 그 다음에 테마가 움직인다. 왜? 차트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차트는 없어요. 어느 정도 선을 그리면 방향을 잡는다라는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예전에 강하게 갔던 에이스테크나 그런 것들은 어디 갔어?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바닥으로 내려오잖아요. 어디까지? 여기서 강하게 올라오고 눌렀고 여기서 그냥 쏴버렸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이탈하면 뭐 버텨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못해도 이런 자리까지 내려온다라는 거죠. 지켜줄 자리가 여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 다시 방향 잡는 거고, 위로 갈 때 이 자리를 못 넘기면 횡보 아니면 밑으로겠구나, 넘기면 한 차례 또 뽑아내겠구나. 그렇게 시기를 돌린다라는 거예요. 한 테마가 무조건 가진 않습니다. 그러면 나닉스라는 종목, 이 자율주행 테마도 어느 정도 시세 분출을 했으니까 그에 맞는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 자리 1,300원 혹은 만원대를 이탈하면 한 차례 더 눌릴 확률이 높다. 그 자리는 9,300원대에서 어느 정도 지지받고 반등다운 반등은 요런 자리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요런 자리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 그렇지 않으려면 뭐 최소한 이 어제의 종가 혹은 만원 자리에서는 지지가 나와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고, 대신 그 반등이 올라올 때 못해도 요 자리는 넘겨야 돼요. 지금의 자리 못 넘겼지만 못해도 11,000원대는 넘기는 그림이 최소한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리에 옆으로 횡보 아니면 한 번 더 눌러 앉는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끝나는 차트는 아니다. 왜? 밑에서 지켜줄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는 한 번은 더 내려와 줘야 그 다음에 추세를 또 한 번 볼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금호 HT. 자, 오늘 조정이 강하게 나왔죠. 뭐 누미마이크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같이 가는 종목이랑 하는데, 오늘 이유는 모르겠지만 시가를 갭을 굉장히 많이 띄었어요. 시가를 갭을 많이 띄었어요. 저는 사실 여기서 팔았거든요. 16일날 언제냐 그러면 잠깐, 오늘 수요일 여기서 팔았네. 19일날 팔았어요. 그냥 기존에 들고 있던 물량을 저는 분할로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목표를 잡고 계획을 잡았는데 최근의 흐름에서 이 고점 자체가 낮아지잖아요. 거래량이 줄면서 고점 자체가 낮아지는 그림이 나와서 이 고점에서 그냥 팔았어요. 팔고 안 쳐다봤는데 오늘 갭이 떴더라고요. 결국에는 원하는 목표가까지는 다 넘어오긴 했는데 이 지금의 자리가 당연히 눌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의 자리가 바닥이 아니에요. 고점이에요. 그죠? 고가에서 갭이 떴다라는 거고, 고가에서 갭이 떴으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 여기서 물려 계셨던 분들한테 기회가 나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최근의 흐름에서. 그죠? 최근의 흐름에서 기회가 나왔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넘어선다라는 건 당연히 뭐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도세를 받아줄 누군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쳐 올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현재의 자리가 높다라는 기준이에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자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엔 고가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누가 고가 매수세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개인들은 가능하더라도, 왜 우리는 불나방 같은 개인이니까 그에 반해서 뭐 큰 손이든 아니면 기관 투자자 혹은 외국인들은 이런 자리에서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가의 흐름과 주가의 이 패턴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활 방식을 아니까 높은 자리에서는 밀린다라는 거, 밑에 자리에서는 위로 친다라는 거 아니까 미는 거예요. 이 자리에 대해서는 매물을 전혀 소화를 안 했어요. 여기서도 갭 띄워가지고 누른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갭을 띄워서 넘어갈 게 아니고 밑에서 치고 올려야 돼요. 그래야 이 자리에 대한 매물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요렇게 갭 띄워놓고 살짝 올리는 척 분위기만 잡아주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밀면서 요런 자리까지 그래 한번 밀리겠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이런 자리가 밀리니까 한 차례 그냥 강하게 쏴버리는 거예요. 그냥 밑으로 털놈, 이게 손절할 사람들 혹은 이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이 고점에 대해서 말 그대로 수익 실현을 할 기회를 잘 안 줬거든요. 이 종목은 밑바닥까지 내려오지도 않았고 어느 정도 고점에서 박스를 치면서 위아래로 횡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요런 자리 만들어 놓고 중간값을 대충 잡아 놓고 이 자리에서 위냐 아래냐 방향 잡고 거기에도 중간값을 그어보면 어디에요? 최근에 나왔던 고점 부근이죠. 이 자리를 못 넘기니까 저는 파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기준에 이 자리를 못 넘기면 한번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는 있지만 더 고점을 만들 수 있는 그림은 만들어져 있지만 그래도 버티는 과정이 지겹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그런 기회비용이 아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털고 나왔어요. 적당히 그냥 먹고. 그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기존의 저점을 형성했던 자리가 요런 자리죠. 여기 한 자리고 여기서 뜬금없이 거래는 없지만 십자 양봉이 나왔어요. 바닥에서 십자 양봉은 뭐 상승을 꼭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위냐 아래냐 방향을 잡는다. 그러면 기존에 올렸다가 눌렀다가 올렸다가 눌렀던 자리에서 다시 올라왔다가 눌렀을 때 저점을 갱신하면서 십자 양봉이 나왔으니까 위로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기준인 거고, 그래서 올라왔지만 기존의 이 고점을 넘어서는 그림을 못 만드니까 여기서 윗꼬리를 계속 달았으면 이 위로 몸통을 올려놔야 되는데 못 올리잖아요. 그죠? 윗꼬리는 다는데 종가가 이 위로 올려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밀리는 거예요. 한 차례 밀렸는데 오늘 무슨 이슈 때문인지 갭을 띄워놓고 여기서 한 차례 털고 어느 정도 물량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든 것 같아요. 요런 모양을 대부분 요렇게 갭을 띄워놓고 수익 실현을 할 구간을 안 주고 위에서 갭이 뜨면 무조건 밀려요. 그쵸? DPC 잘 아시네요. DPC 그 다음에 타미셀 얘도 마찬가지죠. 주가를 올려놓고 누르질 않았다고요. 올라온 건 밑바닥에서 올라왔는데 위에서 누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들고 있을 사람들은 버틸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종목들은 강하게 튀어 오르지,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차트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차트를 만들어 놓고 위에서 조정받는 자리에서는 갭 뜨면 뭐한다? 무조건 민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점권에서는. 그게
그게 이 주식의 이치예요. 어떻게 보면 생활 패턴인 거고. 이해되시죠? 방향과 추세예요. 추세. 올라가는 차트에서 갭은 위로 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만들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 내려가는 차트에서는 갭은 뭐다? 무조건 조심해야 될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의 자리 이렇게 밑꼬리에 달았으니까 현재 자리에서는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느냐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자리가 깨지면 한 차례 더 내려앉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2,800원대 정도까지는, 800원에서 2,700원대까지는 한 차례 더 뭐한다? 눌릴 수 있다. 자, 지금의 월봉의 자리에서도 일단 기존의 이 단기 고점을 넘어서고 그 자리 위로 못 올려놓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꽤 강하게 들어왔어요. 적은 거래량이 아니에요. 그죠? 적은 거래량이 아니고 월봉상에는 그래 그래도 밑꼬리가 올라가네요 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번 달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럼 만약에 이번 달 꼭 안 깨더라도 요런 그림으로만 끝나더라도 그 다음 달 시작을 여기서 하면 뭐 한다? 한 차례 더 밑으로 뽑는다. 그리고 나서 뭐 다시 방향을 잡든 뭐 횡보를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얘는 지금의 자리에서. 그럼 이제 1차적으로 여기 깨고 내려앉으니까 그 다음에 지켜줄 수 있는 자리대가 2,800원대 2,700원대 정도가 이 종목이 한 차례 지지하고 나서 어느 정도 상승을 더 뽑아낼 수 있는 자리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이 자리에서 밑으로 한 번 더 밀 생각이 안 하고 시가가 혹은 이 저가를 깨지 않으면 한 차례는 더 올라온다. 대신 올라올 때 3,800원 이 자리를 못 넘어서면 만약에 내가 수익권이라면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안전빵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터졌어도 내일 다시 한 차례 요렇게 뽑아내면 뭐다? 추세가 바뀐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요렇게 뽑아내면 추세가 바뀐다. 뭐지? 이문매드 관련주가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마크로젠하고 하나가 뭐죠? 기억이 안 나네. SV.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것도 보시면 자, 요렇게 음봉으로 빠졌어요. 그죠? 그거를 양봉으로 감쌌어요. 감쌌는데 이 음봉을 못 넘기죠. 그러니까 한 차례 더 미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양봉으로 감쌌어요. 이 자리를 어느 정도 선까지. 그러니까 오늘 한 번 더 위에 대한 확인을 하는데 이 위로 못 올라타니까 어제 고점도 못 넘겼을 뿐더러 어제 고점까지 확인을 해놓고 오늘 올라올 때 거래량이 확실히 딸리니까 어제는 확인을 안 했던 기존에 있던 고점을 확인하고 빠지는 거예요. 못 넘기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못 넘기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끝난 건 아니죠. 아직 한 번 더 위로 또 칠 수 있는 확률은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확률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금호 HT라는 종목도 지금의 자리에서 이 3,800원대 넘어서는지 꼭 체크하셔야 되고, 내일이나 혹은 모레 강하게 음봉이 뽑아내지 않고 옆으로 버티는 그림이 나온다면 이 3,850원을 넘어서는지 1차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웬만해서 양봉이 나오면서 어디 최소한 이 자리 위로 올라타야 된다라는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 위로 올라타야 이 추세가 꺾이지 않고 다시 한 차례 가겠구나. 그게 아니라 3,800원을 쳐맞고 밀린다. 그러면 이거 저점이 한 번 더 갱신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3,800원을 찍고 여기서 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정리를 할 거냐, 아니면 이 밑자리를 깨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 거냐. 왜 여기서 이렇게 버텨줄 수도 있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더라도 아이고 요렇게 박스를 하나 친 부분이었었으니까 여기서 중간값을 대충 그어보면 요런 자리니까 이 하단부에서 그래도 좀 버텨주다가 올라오는 그림만 가져주면 다시 이 자리를 이렇게 반복할 수 있는 모습은 나타날 수 있다. 대신 그 자리를 못 넘기면 그런 모습보다 떨어질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이해되시죠? 그렇지 않고 올라왔는데 이 자리는 넘겼다. 근데 이 자리 위까지 몸통을 못 만들더라. 그러면 이 3,850원이 중심값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자리를 이탈하면 고민해봐야 된다. 이 자리를 지키면 그래도 다시 한 차례 패턴을 만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림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어느 정도 물량이 나갔고, 물량이 나갔다라는 건 누군가 또 들어왔다라는 거겠죠. 거래량이 적은 거래량은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바로 어제 이 음봉을 감싸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으로 쏟아내면서 다시 한 차례 뽑아내는 그림이 나올 거냐, 나올 거냐, 그게 아니면 주저앉을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주저앉는다라는 건 지금 당장은 준비가 안 됐다라는 개념인 거죠. 이제 들어왔으니까 밑에서 물량 모으면서 단가 좀 낮추고 다시 쳐 올리겠다. 그게 아니면 여기서 바로 승부 보겠다. 뭔가 급하면 저렇게 가죠.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이 뭐였죠? 이걸 보면 되겠구나. 특이 종목. KPX 생명광. 요런 거 차트 보면, 요런 거 차트 보면은, 자, 여기서 상한가 나오고, 다음날, 음봉이 강하게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터졌죠. 근데 이 상한가를 지켜줬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어느 정도 개인들 털고, 물량을 지들이 모으려고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요렇게 종가를 만들어 놓고 갭을 띄워버리죠. 이렇게 갭을 띄우면 이 종가에서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 거래가 강하게 터졌고 여기서 시가를 형성했으니까 밑으로 밀릴 때 이 정도의 거래량이 바로 나오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차례 눌렀다가 올라오면서 어제보다 거래량을 더 터트리죠. 왜? 이 고점을 넘겨야 되니까. 그러면서 감싸는 거예요. 즉 얘는 뭔가 급하게 올라가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차트인 거예요. 이게 이슈.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이슈가 단기적으로 빠르게 헤쳐먹고 나가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올리는 거예요. 여기서 한 차례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한 차례 물량을 받은 거죠. 똑같은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금호 HA 뭐라고 그냐, 아무튼 그거랑 여기서 상한가 들어오고 거래량이 빵 하고 터지면서 음봉으로 밀려버리니까 한 차례 더 누르죠. 누르는데 기존에 상승해서 올라왔던 자리를 이탈하진 않았어요. 첫 상이 나왔던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한다? 한 차례 더 올라온다라는 거죠. 못해도 이런 자리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량이 꽤 터진 거죠. 이게 고점이다라는 신호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를 그 다음날 감싸버린다라는 거죠. 그냥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차트를 볼 때. 그럼 금호 HT는 여기서 강하게 쏟아낼 거냐, 그렇지 못하면 이 3,850원을 넘겨야 된다는 거. 못 넘기면 뭐한다? 한 차례 더 밀릴 수 있다 라는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자, 세 번째 필로시스 헬스케어. 자, 필로시스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차트가 금호하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얘도 이런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윗골이 달았던 이런 자리에 대한 매물 소화를 한 번도 밑에서 지금 해주지 않았는데 갭이 떴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 윗꼬리를 다 섭렵하지 못하니까. 그죠? 윗꼬리를 섭렵하기에는 거래량도 적죠. 그러니까 못 넘기는 거예요. 그죠? 못 넘기면서
그래도 좀 지켜주는 척 하려다가 기존에 상승하고 나갈 자리를 안 줬으니까 나가게끔 한 번 더 밀어주는 거예요. 지금의 자리는 한 번 더 밀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이런 종목이 지금의 이제 요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거냐, 혹은 이 밑자리까지 밀 거냐, 그게 아니면 한 차례 더 밀어줄 거냐, 3,400원까지. 즉 얘는 차트가 끝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얘는 생각보다 강했던 종목이에요. 거래가 적게 들어오긴 했지만 말 그대로 맨바닥에서 뜬금없는 그런 이슈로 강하게 쏟아냈기 때문에 거래량이 얼마 안 터지면서 상한가를 여러 번 갔단 말이에요. 예전에 막 그 뭐야 뉴프라이드 보듯이, 뉴프라이드도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상한가든 어디 부근에서 그냥 쫙 쳐밀고 이틀 쳐밀고 한 번 더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밀어버렸거든요. 요거랑 비슷한 차트가 예전에 이때 잘 따라잡아갖고 한 500% 먹었는데 요거 똑같죠. 착착착착 쳐올리다가 여기서 음봉으로 팍팍팍 뽑아내고 다시 이 음봉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왔다가 밀어버리죠. 얘는 그냥 세력 자체가 양아치니까 밀어버리는데, 필로시스 얘도 뭐다? 비슷한 그림이죠. 여기까지 축축축 올렸다가 거래량 터지면 쫙 밀어놓고 그 거래량을 상응하는 거래량이 나와야만이 올라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그 뭐야 신풍제약도 그런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를 갔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가 줄면서 한 차례 누르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월봉을 보더라도 기존에 고점을 높였던 요런 자리 위에서 현재 뭐 지지를 받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죠? 지지를 받고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한 차례 더 밀린다면 요런 자리까지 한 번은 더 밀릴 수 있다. 여기 하나 혹은 요런 자리까지. 즉 얘는 3,400원 정도. 잠깐 월봉산 3,400원이 여기네요. 3,400원. 3,400원. 이게 정말 마지노선으로 잡는 게 3,400원 정도인 거고, 웬만하면 4,000원 정도에선 지지가 나와야 그 다음에 한 번 더 횡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위로 올라오는. 대신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한 차례 눌러서 혹여나 3,400원까지 밀린다. 그러면 얘는 정고점을 넘기기에는 무리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 이 갭이란 자리가 거래는 안 터졌지만 갭 자리는 강한 지지 라인이에요. 지지 라인인데 여기서 올라올 때 만들었던 이 상승의 흐름을 보면 1차적으로 여기에서 밑꼬리 한번 달았고, 근데 이거는 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꼬리가 없고, 그나마 달았던 밑꼬리가 여기고, 그 다음이 요 자리예요. 밑꼬리 요 자리, 그리고 나서 요 자리가 밑꼬리거든요. 그죠? 그러면 차트를 보시면 다른 거 다 지워버리고 헷갈리니까 차트를 보시면 여기 밑꼬리 달았던 자리에서 뭐가 나와요? 1차적으로 지지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올라오는 거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자리가 깨지면 그 다음으로 지지를 볼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요런 자리 뗀 거예요. 여기서 그나마 조금 뭉쳐서 어느 정도 물량을 만들었던 자리니까 요런 자리에서 지지가 안 나오면 요 자리까지는 뺄 생각인가 보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의 이제 요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의 관점이에요. 얘는 이런 자리만 지켜주면 뭐한다? 한 차례 더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은 높다. 대신 올라올 때 요런 고점 자리, 기존에 상한가 나왔던 요 자리, 그 다음은 요 자리를 넘어서는지 단기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뭔가 하나의 글쎄요 큰 그림을 그릴지도 몰라요. 최근 들어 거래량도 꽤 많이 터졌고 이래나 저래나, 그쵸? 월봉상에서 꽤 많이 터졌고
요런 자리까지 갈 수는 없을지언정 그래도 위에 큰 산이 하나 있고, 거래는 안 들어왔지만 바람을 막아준다 그랬죠. 큰 산이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의 자리 아직 여기 몸통 정도까지만 갔다가 밀렸어요. 그러면 현재 이 자리에서 이 윗꼬리는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 그죠? 윗꼬리가 남아 있는 거고, 이 그동안 하락을 했었을 때 여기서부터 하락을 하고 나서 이 위로 올려다는 적이 한 번이 없어요. 그 자리를 이번에 처음으로 올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얘가 상패만 되지 않는다면 요 자리까지는 한 번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 자리 아직 안 메꿨죠. 살포시 모자라면서 그냥 끝내서 밀리긴 했지만 요 자리를 아직 안 메꿨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 갭자리죠. 9,400원에서 만원대. 이해되시죠? 그럼 못해도 만원을 한번 찍어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거를 지금의 자리에서 해줄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더 눌러놓고 뭔가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갈 거냐.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얘는 그런 갭자리를 아직 메꾸지 않았다. 월봉상에. 주봉상에 다 메꿨나? 여기도 남아있죠 아직. 여기 11,000원대냐 여기는. 아까 거긴 만원이더만. 아무튼 그런 갭자리는 한 번 더 메꾸르는 갈 확률이 높다. 상패가 되지 않는다면. 그죠? 그러면 뭐 한 차례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은 만들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물량도 좀 터지긴 했지만 기존의 물량을 상응할 만한 물량은 아니다. 그러면 뭔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볼 이유는 있다. 어떻게 보면 어제 공부했던 어제 공부했던 게 뭐죠? 하도 많이 신풍제약. 어떻게 보면 얘는 신풍제약하고도 모양이 비슷해요. 크기만 다를 뿐이지, 올렸다가 똑같이 누르고 올려놨다가 한 차례 고점 만들어 놓고 요 자리까지만 비슷하죠. 요 자리는 없애버리고, 요 자리 이렇게 없애버리면, 요렇게 없애버리면 올렸다가 위에 고점 하나 고점을 한 번 더 갱신하고 눌러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한 차례 더 누르는. 뭐 어떻게 보면 뭐 같은 테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흐름은 비슷해요. 올렸다가 대신 얘는 좀 짧은 거냐, 쟤는 긴 거냐, 그 차인 거죠. 짧은 것들이 빠르게 올랐으면 당연히 눌릴 때도 빠르게 눌린다라는 거. 길게 간 것들은 좀 눌릴 때 좀 길게 눌린다라는 기준인 거죠. 그리고 파동으로 봐도 얘는 지금 크게 파동 한번 나오고 누르고 다시 한 차례 파동 나오고 지금 누르는 자리에요. 그럼 A파 나오고 B파 나왔다고 치고, 이제 C파가 여기서 끝날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더 밀 거냐. 그죠? 그리고 나면 뭐 한다? 횡보하든 상승하든.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구경지 NM. 자, 구경지 NM 뭐 정치 테마주로는 알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종목을 들고 있어요. 아직은 흐름을 나쁘지 않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이거는 종목 분석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흐름하고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어요. 월봉을 봤을 때도 얘는 원래적으로 끼가 있는 종목이고, 항상 이게 뭐 정치 테마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잠깐만요. 요때가 언제야? 2007년. 그리고 나서 2012년. 그러면 5년. 5년 주간 혹은 10년 주기로 해먹는 종목인 거 보면 정치 테마주구나 라고 그냥 본다라는 기준인 거고,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기존에 계속 이 어느 정도 이 고점을 계속 형성을 해 놓잖아요. 1차 고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은 이제 이 자리에 대해서 계속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인데, 몸통의 그림을 보더라도 다른 데하고 모양이 다르게, 그때도 말씀드렸죠. 상승을 강하게 해주고 그 다음 봉에서 꼭 고점을 만들고 죽었어요. 여기는 조금 다르게 죽었고,
웬만하면 상승 양봉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고점이 음봉이 강하게 터지면서 죽었거든요. 결국 다시 제자리로 다 내려왔다는 관점인데, 지금의 이 기준으로 보면 얘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여기서 강하게 이 양봉을 못 뽑아내서 지금의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요런 기준이라면 여기서 쳐 올려놓고 여기서 누른 다음에, 좀 시간이 걸리니까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고점 뽑아놓고 여기서 음봉으로 죽어야 되거든요, 원칙이라면. 근데 아직 뭐 대선도 남아있고 해서 한 차례 더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그림으로선 몸통으로 이 기존의 몸통을 다 감쌌어요. 그리고 요런 흐름이 아직은 나오려면 모양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달이라도 한 번 더 뽑아내면서 음봉이 나오면서 죽어야 된다는 기준이고. 이해되시죠? 전체적인 그냥 큰 흐름을 보는 거예요. 큰 흐름을 보면 기존하고 흐름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기준. 좀 달라졌구나. 뽑아내고 죽어야 되는데, 뽑아내고 죽어야 되는데, 뽑아내고 살아있네. 그리고 기존의 몸통을 다 감쌌네. 그럼 이제 남은 건 윗꼬리 남았는데, 여기서 한번 쳤는데 이 윗꼬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매물 소화를 못했구나. 그러니까 밀리는 거구나. 그죠? 그럼 그 다음 달에 한 번 더 올라올 때 어디? 이 윗꼬리를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죠. 또 한 번 올라올 때. 대신 이제 요런 데서 쳐맞으면 뭐 한다? 이제 나락으로 간다. 다시 요런 그림 만들 확률이 높다라는 흐름이에요, 월봉상에 보면. 자, 주봉으로 보더라도 기존에 이 고점 몸통을 만들었던 자리를 다 일단 넘겨놨어요. 뭐 이번 주가 끝나봐야 아는 거고, 다음 주가 지나봐야 또 월봉을 만드니까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지금의 모습으로는 아직까지는 많이는 못하더라도 한 번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림은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인 거예요. 자, 일봉상에 보더라도 주가를 한번 강하게 띄워놓고 여기서 거래가 빵하고 터졌죠. 그죠? 음봉이 이 상한가 들어갔던 것보다 더 터졌죠. 더 터지면서 한 차례 올리는 그림을 만들어 놓는데, 아까 뭐 금호 HT나 뭐 나닉스나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서 한번 지지를 하더라도 위로 올라올 때 넘겨야 될 자리를 못 넘기면 한 차례 더 밀려서 한 차례 더 누르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 다음 지지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 음봉에 대한 중간값을 못 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차례 더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자리에서 이제 2400 또 다 지우게 되네. 24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데, 올라오면서 여기 몸통 만들었던 자리 하나, 그리고 몸통에서 위에서 작은 돗질 하나 만들었던 자리가 뭐 지지라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지지를 받으니까 한 차례 올라오는데, 이 상한가나 기존에 이 윗골이 달았던 자리가 당연히 저항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니까, 요 자리에서 한번 단기적으로 윗꼬리를 달아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윗꼬리를 달아주고 그 다음에 거래가 여태보다 더 실리면서, 여기서 이제 흡수를 했으니까 이 자리에 대해서 여기서 흡수를 했으니까 이 다음날 요것보다 거래가 더 터지면서 이 자리를 메꿔주는 거예요. 그죠? 메꾸고 나서 한 번 더 누르는 척 해서 다시 매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빵 하고 터트리면서 올려버리는 거죠. 그죠?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야. 이제 이건 갭 띄운 거지만, 갭 띄워갖고 다시 눌렸고, 그럼 지금 자리에서 1차적으로 요 자리에 대한 거래량이 뭐 많진 않지만, 여기서 윗꼬리를 달았고 몸통을 만들었던 자리에서 뭐 지지가 나왔어요. 그죠? 그 지지가 나오면서 한 차례 올려놓고 다시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굳이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위에 거래가 들어왔던 이 몸통에서 지지가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얘는 단기적으로 3,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한다? 한 차례 더 이 음봉에 대한 몸통을 확인하러 올라온다. 지금의 자리, 여기에 대한 저항을 확인한 거예요. 그죠?
여기에 대한 저항을 확인한 거예요. 왜 확인하냐? 여기서 뚫었는데 여기서 그냥 갭으로 올렸죠. 그리고 다 눌렀고 이 몸통 밑으로 주가가 주저앉았으니까 올라갈 때 뭐 여기가 저항이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여기 확인하고 오늘 적은 거래량 확인했으니까 한 차례 더 누르더라도 3,500원에서는 지지만 나오고 거래가 조금만 더 터져주면 뭐 이 자리는 뚫고 올라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지지 저항을 받을 자리 어디? 여기라. 거래가 있든 없든 장대 음봉은 뭐다? 저항이다 라고 말씀드리죠. 위아래가. 그럼 그 자리를 또 찍든 거래가 빵 하고 들어오면서 한 번 더 쳐 올리든 대신 쳐 올렸을 때 고점을 못 넘기면 한 차례 더 눌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대신 그 근방까지 안 가고 어정쩡하게 가서 그 자리에서 몸통을 그래도 강하게 뽑아내면서 올려다 놓으면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 넘길 거냐 맞고 떨어질 거냐. 이해되시죠? 자, 그런 기준으로 이 종목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거래가 많이 터졌으니까 1차적으로 이 자리가 또 한 차례 저항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죠? 말씀드린 부분 여기 이 자리를 뚫고 올라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 맞고 밀리면 단기적으로 박스가 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한다? 한 차례 더 위냐 밑이냐 확인하러 간다. 근데 미칠 거면 굳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버려야죠. 그럴 때는 위 아니면 이제는 버려라. 정치 테마주 버려라. 아니다 싶으면 버리는 거예요. 뭐 얘 말고도 다른 종목들 많으니까요. 이해되시죠? 자, 오늘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내일 또 저녁 9시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더워 죽겠네.